안녕, 쭈니 형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환경, 즉 일터와 우리 몸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었지. 오늘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우리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되게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작은 범위에서는 가정이나 또는 학교에서,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지. 공동체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위기에 닥쳤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이 나면은 소방관을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아플 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잖아. 그것들이 모두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야.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가 우리 같은 개개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해볼 이야기는 공동체 속에서도 가장 소외돼서 공동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야. 공동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사회적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 1챕터의 제목은 사회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치유하려면이야. 너희들 혹시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야. 나는 그냥 평소와 같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왔거든. 그런데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사실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런 배사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지.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겼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럼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가 왜 기억되고 있는지, 또 기억돼야 하는지 한번 알려줄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침몰 사고야. 배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교사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어. 그냥 얼핏 보면은 평범한 배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이 세월호 참사가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참사의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아서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이 참사가 지난 지 6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자신의 자녀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세월호 학생들은 참사 현장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생존 학생이나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걸 겪고 있거든.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개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고나 사건을 겪은 후 나타나는 좀 스트레스 반응 같은 걸 말해.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세월호 생존 학생들과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거든.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였지. 하지만 정부에서 진행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다들 너무 성급하게 진행이 됐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트라우마는 개인의 삶이 위기에 처할 뻔한 순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하루 이틀에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절대로. 하지만 정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이 세월호 생존 학생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입 밖으로 말해야지 그 상처가 치유된다면서 학생들에게 참사의 경험을 다시 한번 입 밖에 꺼내게 했어. 서로 학생들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야.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 세월호 학생들에게 결코 치유가 되지 못해. 실제로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지역사회의 시선도 마찬가지야. 세월호 학생들은 자신이 세월호 생존 학생임을 밝혔을 때 지역사회에서의 시선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일부 사람들은 이 세월호 학생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세월호 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또한 사실 학생 한 명이 참사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잖아.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학생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엄청 운이 좋은 학생처럼 이야기를 해. 정부에서 진행한 적절하지 못한 프로그램만큼이나 지역사회의 안 좋은 시선도 이들의 트라우마를 키웠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봐야 하는 걸까? 나는 이걸 단순히 평범한 배사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를 인해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참사의 경험을 입 밖으로 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실제로 학생들은 이런 방법을 더 선호했다고 이야기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이들의 편에 서는 것만이 아마 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리본은 세월호 리본이란 거거든. 세월호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또 기리기 위해서 만든 리본이지. 사실 나는 평범한 학생이잖아. 나 같은 학생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치유하겠다거니 아니면은 이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솔직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은 그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 노란 리본처럼 말이야. 두 번째 챕터는 제도가 존재를 부정할 때 몸은 아프다야. 법은 우리의 존재를 보장해주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또 우리의 존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는 2015년 6월 26일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이 돼. 그 전까지는 동성애가 무슨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됐었거든.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적어도 동성애가 법적으로는 인정이 된 셈이지. 그런데 되게 모순인 게 이미 다양한 학계에서는 동성결혼이 질병이 아니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 너희들이 알 수도 있는 WHO라던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 셈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은 동성애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게. 캘리포니아에서는 2008년 6월 동성결혼 법제화가 실시돼. 하지만 2008년 11월에 그 결정이 뒤집히고 2013년까지 동성결혼이 금지되는 상황이 오지. 그 결과 캘리포니아에는 법률혼을 한 동성애자와 법률혼을 하지 못한 동성애자 그리고 법률혼을 한 이성애자가 모두 함께 한 지역에서 살게 되었어. 캘리포니아 대학의 와이드 박사는 이 점에 주목해서 연구를 진행했지. 와이드 박사는 법률혼을 한 동성애자와 그리고 법률혼을 하지 못한 동성애자 이렇게 하트야? 몰라 하트야 어쨌든 법률혼을 한 동성애자와 법률혼을 하지 못한 동성애자 그리고 법률혼을 한 이성애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그 결과 법률혼을 한 동성애자는 법률혼을 한 이성애자와 건강 상태가 유사하게 나왔어. 하지만 법률혼을 하지 못한 동성애자는 법률혼을 한 동성애자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나왔지. 비슷한 연구가 한 차례 더 있어. 미국에서는 2005년 몇몇 주에서 동성결혼이 금지되는 상황이 오지. 그 결과 이런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행한 지역의 경우에서는
그런 법을 발행하기 전에 비해서 불안장애 유발률이 4.2배, 정동장애 유발률이 1.6배 이상이나 증가했어.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건강이 별 다를 게 없었지. 한마디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은 이 동성애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이런 동성결혼 합헌 판결은 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차 간호사 건강연구는 2차례에 걸쳐가지고 간호사 11만여 명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또 조사하는 그런 연구야. 이 연구는 1995년과 2009년 사이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거든. 그런데 1995년과 2009년 사이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 바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든 거야. 그 결과 이러한 제도를 발행한 지역의 경우 1995년에는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답했지만 2009년에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이 이러한 법을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비해서 30%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 국가에서 법을 통해서 이들의 건강을 보장해 줬을 때 이 성소유자들은 서서히 그들의 존재를 사회 밖으로 알린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성애는 절대로 질병이 아니야. 이거는 이미 학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입증이 된 상태지. 하지만 정작 국가에서 이런 동성애자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건강할 수 없어. 또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소수자들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이.